네, 네, 저는 서울의과대학을 1961년에 졸업하고 한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다 마친 다음에 1970년에 미국에 가서 또 신장내과를 공부하고 신시내티 오하이오 대학의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가 서울중앙병원이 1989년에 새로 생길 때 리크루트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중앙병원에 근무하면서 내과 주임교수, 또 부원장, 울산의과대학 학장, 울산대학교 병원장, 서울아산병원 원장을 하고 200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신장내과, 제 관심사는 의학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내과 의사를 양성해서 배출해내는 것이 저의 큰 관심사였고 그 분야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발견, 발명도 우연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개인의 체험에서 시작된 일이 많습니다. 이 PLAG의 발견 과정도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김상희 교수도 역시 내과 의사고 의과대학 교수를 해오면서 미국에서 같이 수련을 받을 때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련 받으면서 엄청나게 과로를 하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힘들어할 때 친구로부터 녹용 달인물을 얻어서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극적인 효과를 저희 집사람이 체험을 해서 이 녹용에는 확실히 무슨 중요한 성분이 있겠구나. 기회가 되면은 깊이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 당시는 녹용이라면은 한방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어 왔었죠. 그 녹용의 효과라고 해서 보혈 강장제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왔지만은 서양 의학에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녹용이 가진 효과가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양 의학을 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주장이 되었기 때문에 서양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무시해 버렸었죠. 김상희 교수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극적인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서양 의학에서 사용하는 그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해 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종양내과가 그 김상희 교수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종양내과 분야에서 그 세포 배양하는 기술을 그때 실험실에서 터득을 하고 이제 서울중앙병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세포 배양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녹용 달인 물을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러나 서양 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한방을 연구한다는 것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녹용을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죠. 연구비를 따기도 어려웠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상당히 고독한 실험실 체험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20년 연구한 뒤에 이 PLAG를 발견하게 되어서 지금은 끈기 있게 녹용을 연구했던 보람을 느낍니다. 녹용 연구 시작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는 녹용이 한방에서 굉장히 비싼 약재입니다. 연구비가 없을 때 녹용을 사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재가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연구 효과가 나면서 연구비도 조금씩 얻을 수가 있었고 서울중앙병원에서 연구실 시설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 극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녹용 안에 특별한 물질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물질을 찾기에 일생을 바친 셈이죠. 이 물질을 찾기만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꾸준히 하게 되었죠. 농협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언제쯤 아시게 되시죠? 녹용에서 활성 성분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녹용을 물에 충분히 달인 다음에 그 달인 물질에서 찾아내는 과정은 이제 약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분을 찾아내는데 그 추출물을 분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꾸 갈라서 어떤 분액에서 유효한 성분이 있는지 그 유효한 성분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녹용 추출물이 이 골수 성분, 골수에 있는 모세포를 자극해서 골수 배양을 할 때 골수 배양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추출물에서 자꾸 분해를 하면서 어느 분해에서 골수를 자극하는 골수 배양을 잘하게 하는 성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만 또 추출하고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순수한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순수한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비교적 간단한 분자다 발견하게 된 것이 PLAG가 되었습니다. 녹용에는 PLAG가 아주 극미량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녹용을 가지고서 뭐 암 환자에 치료한다든지 이러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순수한 물질의 성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합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스캠에서 합성 방법을 찾아내서 대량으로 순수한 PLAG를 합성을 한 뒤에 합성된 PLAG를 이용해 가지고 생물학적 기초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면역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반 대중 매체에서도 면역이라는 말이 뭐 일반화되다시피 했는데 이 면역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1961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의과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면역에 대한 그 과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60년대 이후로 면역학이 많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병원균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면역이라고 해서 면역 현상이라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체험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이 어떻게 그걸 방어를 하는지 그런 그 방어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세포 또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많이 알게 됐죠. 후천성 면역은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번 경험한 그 세포 병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작용이 우리 몸 안에 기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후천성 면역입니다. 후천성 면역은 우리 포유동물에만 있어요. 선천성 면역은 모든 생물체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PLAG는 선천성 면역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후천성 면역에도 작용을 합니다. 염증은 이제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 세균에 대한 방어막이 1차적으로 있고 우리 이제 외피, 피부나 점막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막아내는데 그걸 뚫고 세균이 들어오면은 바로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런 일련의 반응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늘 상비군으로 있던
식세포 이런 거를 이제 동원하고 그 세균이 들어오는데 그 식세포를 모아들여서 전투를 하게 하는데 그 장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염증 반응을 해서 세균을 처리해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염증이 없어져요. 자기 임무가 끝났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때로는 염증 세포가 지나치게 심할 때가 있어요. 세균의 감염도 심하고 우리의 반응도 염증도 심해서 너무 심한 염증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그 염증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분비물들 우리가 통틀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이토카인은 원래 그 전투가 일어나는 거기서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이 되면은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전신에 순환되면서 다른 장기까지 나쁜 영향을 줘요. 지나친 염증은 우리 몸에 오히려 해롭은데 이렇게 지나친 염증을 조절해서 역할을 PLAG가 합니다. 그래서 이건 면역은 항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나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PLAG가 그 두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면역 조절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이 이제 서양의학 하시는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어떻게 면역을 항진시키는 약이 동시에 때로는 면역을 억제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해시키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필요할 때는 항진시키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억제를 한다. 그래서 이 면역 조절을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근데 PLAG가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면역 조절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고 이 염증이 임무가 끝나면은 염증 현상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임무가 끝나면은 스톱 해가지고 동원됐던 세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염증이 이제 끝났다 하는데 계속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되는 염증은 오히려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불필요한 염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끝낼 때는 끝나게끔 하는 일도 PLAG가 합니다.